채영아, 네? 그 평일에 학교에서 여기를 다시 오는 거야? 지하철 타고. 근데 원래 통학을 해가지고 하는데 뭐 화요일만 좀 일찍 오는 거고 월요일 나머지 요일에는 그냥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 원래 통학을 뭐 지하철 타고 했었어? 아니 올해부터 처음 했는데 한지 꽤 되긴 했는데 아침에는 엄마가 데려다 주시고 올 때만 제가 타고 와요. 체력적으로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네. 편도로 몇 시간 걸려? 그냥 차 타고 가면 한 40분? 아침에? 네, 아침에는 그 정도 걸리고 올 때는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수원 왜 거야? 수원 왜? 중학교는 여기서 나왔어? 탐벌주 안 갔어요. 탐벌중 거스 뭐야? 왜 탐벌중이 없지? 알겠습니다. 동민이 연락 하지 않아? 오케이. 끝나고 잠깐 얘기해. 네. 정시를 생각하는 거? 아니요, 수시. 수시인데 영어는 최저? 영어 최저 맞춰요. 오케이. 몇 등급? 1등.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나고 추가로 얘기하고 가면 되고. 야, 니네 1등급 나오잖아. 안 나오죠. 야, 씨. 일단은 보자. 자, 출석 부릅니다. 대답들을 하시죠. 고재우, 네. 김정환, 네. 김준혁. 네. 자, 채영이 왔고. 야, 김채희, 우경민, 이가인, 정서희, 최다현, 최진교. 많이 나왔다. 와. 다, 야, 역병이 아니고 세특 때문에 못 나온 거야? 진규 정시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아픈 애들도 있어. 누가 아팠지? 진교, 다현이. 나머지는 세특인가? 가인이 몸 아프고. 뭐 학생 그 생계부 중요하니까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지각 결석 없게끔 스스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프리 수업인데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아쉽죠. 실제로 나와서 얼굴 보고 내가 해석도 좀 시키고 고칠 점 있으면 알려주고 집중력 있게 수업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각 결석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시고, 영상 보는 친구는 지금 숙제한 거 사진 찍어서 바로 나한테 보내. 언제 영상 보기 시작했는지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영상 끝나면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 언제 끝나는지 그것으로 확인할 텐데, 그거 안 되어 있으면 수강하지 않은 거고, 수강하지 않았으면 역시 다음 수업을 듣기가 어렵다. 규칙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혁이, 네. 성규, 예. 지연, 진성, 네. 대현, 네. 다은, 네. 민우, 미니. 네. 미니는 태정관에서 모의고사 봤지? 앞으로 태정관에서 3시부터 영현쌤이 있으니까 3시까지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모의고사 볼 수 있어. 역동관에서 모의고사 보기 희망하는 친구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영현쌤이 클리닉을 진행해 주시니까 뭐 단원 시험 보러 그때 와도 되고 모의고사 보러 와도 상관이 없다. 본인 시간 맞는 대로. 자, 서윤이. 네. 오케이. 김채희 단어 시험 밀려있어. 봐라. 박지현 변명해. 빨리. 세특 때문에 바빴어? 불가피했다. 확실해?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4개인지 몰랐어요. 오. 자, 남상형 변명해. 세특도 있었지만 그건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가자.
너는 왜 하나도 안 받냐 상혁아? 제가 제가 단어장을 옛날에 받았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받았단 말이죠. 종이를 새로 뽑아서. 근데 그 뽑아주신 거랑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새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니 귀중쌤이 뽑아줬는데 그게 또 범위가 달랐다? 네, 그래서 이건 변명입니다. 그럼 다시 뽑아서 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였습니다. 나가야 마땅하다. 나가야 마땅합니다. 호호. 저질. 자 경민아 단어 밀려있다. 얼른 봐라. 가인이도. 이민우 네 선생님. 너는 왜 안 봤어?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일주일 죄송합니다 쌤. 오늘 갔다 왔습니다. 서희 단어 밀려있고 다현이 단어 밀려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고. 오 최진규. 야 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정시만 한다고 말했던 애들 있잖아. 공통점이 있어. 결국 성실하지 않아. 다 공통점이야. 이 놀라워. 왜 정시를 선택했는지 알아? 성실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수시를 놓친 거야. 그래서 정시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보면 수시 열심히 했던 애들이 단어 다 통과했어. 이게 놀라워. 결국 이제 진짜 정시에 목숨을 걸려면 단어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회를 놓친다. 이렇다니까. 매년 그래. 이때 하서윤. 뭐야? 사실 보려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바빴어? 컨디션이 좀 관리를 못해서 좀 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 컨디션이 어떻게 나빴는지. 월요일에 보러 왔으면 됐을 것 같아요. 박지연, 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왔고 너는 또 사실 평소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4대2가 밀렸지만 너는 2개밖에 안 밀렸고 해서 남겨둘까 했는데 형평성에 지나치게 어긋난다. 그지? 그래서 시험 봐. 남상혁, 박지연 나가. 민우 나가. 네 선생님. 서윤이 나가. 이거 뭐야? 이게. 박성규, 너 왜 세모야 숙제? 아그 한줄요 카톡 읽었는데 없어 안 해. 한줄요. 한 줄 요약을 봐줄 수 있는가? 박진성, 네. 왜 세모야? 그 통해석 말씀하시는 거죠? 숙제 해오는 거. 저 그 뭐지? 이 통해석을 이거랑 똑같이 생긴 공책 다른 공책에다 한 거 같은데 이따가 집 가서 바로 사진 찍어도 보내도 되나요? 진짜 했어요. 진짜 했어요. 알겠어. 귀여운 편이야, 귀여운 편. 그럼 나머지는 뭐 성규 입장은 이해한다. 뭐 카톡을 늦게 확인했을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숙제를 불렀을 때 내가 말 안 했나 보네.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 내가 말 안 했지 민이야. 처음에는 그냥 쌤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말할 수만 있게. 아 그럼 됐어. 됐어. 그러면 인정. 정직하고만. 원래 열심히 하는 애들이 수시로 이미 충족이 돼서 학원을 안 나오니까 남아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만 남은 건가? 라고 하기는 그나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서너 명 존재는 하고 있다. 열심히들 해. 자 고재유 이거 몇 점 나왔냐 수능 21년? 97점. 아씨 애들 점수 듣고 보냈어야 되는데. 정환이 준혁이 74요. 왜 떨어져 임마 점수가. 채영이 몇 점 나왔어? 87이
성규 83일. 지훈이 몇 점이냐? 진성이 83일. 박진성 많이 늘었다. 대현이 82. 지연이 오케이. 다은이 민희 22. 정민이는 고3 거 모의고사 봤을 때 1등급 아닌 적 한 번도 없었지? 있었어? 학교에서 3호 때 3호 때 몇 점 나왔냐? 80점. 그 이후로는 다 90점 이상 무조건 나왔지. 민희는 걱정은 안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파란색 심혈책 사오면 되는데 없는 사람 거수. 채영이 없죠? 끝나고 나랑 얘기하고 가. 있어? 22년도 건데 개정판을 사야 돼요. 오. 그 사진이랑 똑같으면 되거든? 그 작년에 사가지고. 그러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설이어서 응. 이투스가 그거 있는 음. 그냥 이거 육모 칠모 이런 거 있는 거지 다. 그지? 알겠습니다. 다은이가 혹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줘. 어떤 마음 챙겨야 되는지 알지? 혼자잖아 학교가. 그러면 조금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끝나고 얘기합시다. 자 21번부터 보시고요. 그러면 8개 9개 풀이하는 거 보도록 하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배 앞에서 화장실. 진짜 빨리 원래 아픈 적이 없어? 빨리 가! 이런 적이 없는데. 아니 정환이의 저 진지한 태도가 좋아. 나는 오대현이도 엄청 진지한 사람이어서 좋아. 진지라며 완전히. 저요? 아니야? 그래 벌써 진지해. 자 21번 맞춘 사람 고수. 번쩍 들어. 하나 둘 셋 넷 4명이야. 김준영 한 줄. 한 줄이야. 제가요 김준영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 오대현이 읽어봐라. 아가야 21번 한 줄이야. 대현이. 네, 잘 모르겠어요. 뭐 니네 뭐 한 줄 요약 했어 안 했어? 아까 성규만 그렇게 말 그건 뭐야? 성규만 왜 세모야? 그거 제가 처음 봤다고 걱정한다. 한 줄 요약 한 사람 고수. 오케이 니네 3명. 오케이. 자 미니 해라.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생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그 권한들을 인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간의 법이 자연을 될 것 같도록 고쳐야 한다. 자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자 앞에 보시죠. 자 21번 밑줄친 문장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는 19의 의미를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 19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일 처음으로 밑줄친 문장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뭘 알아야 돼? 겨울의 의미가 뭔지. 겨울 생각했는데 저기 동남아에 살아가지고 한 번도 겨울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적도에 살아서 겨울이 뭔지도 모른다 하는 사람에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말한다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무지개를 태어나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무지개라는 개념도 몰라! 라고 한다면 함축적 의미 파악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축적 의미 파악이라는 문제의 첫 번째 단추는 밑줄 쳐 있는 문장에 사전적인 의미는 아는가? 괜찮아?
두 번째는 맥락상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시인이 이 글을 썼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너무 힘들었다. 광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겨울이 뭐냐? 추운 겨울이야? 12월을 말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점기에 아주 어두컴컴하고 추운 현실을 말할 테고, 강철로 된 무지개에서 강철이 뭐야? 변치 않을 약속을 말할 테고, 무지개는 반드시 올 희망을 의미한다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와 주제에 맞는 해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해야 솟아라라고 했을 때 이 해가 뭐냐라고 했다며, 아니 청록파 시인이었으면 정말 멋진 태양을 말할 테고, 일제강점기에 대입해서 본다면 원하던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겠지.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러니까 다시 접근하자면 이 문제는 주제 문제야. 기억해야 될 게, 너 듣기는 다 맞추지? 독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주제 유형, 나머지 하나는 주제가 아닌 유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대부분의 문제는 다 주제에 기반해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1번 문제는 주제 형태라고 봐야 돼.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밑줄친 문장을 주제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 언론이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 된대. 뭔 소리야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뭐냐고. 주제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지.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이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유지가 됐다면 고종황제나 기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영원히 열등한 인간으로 기록이 남았겠지. 우리나라 위인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역사가 필요할 거야. 그래야 합리적인 변호가 되겠지. 여기서 사자의 역사가의 의미는 사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줄 사람을 의미하고, 이 글은 환경보호에 대한 글이야. 굉장히 글을 어렵게 쓴 것 같지만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이 말 한 거라고. 그럼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경이란 걸 의미하게 되고, 사자의 역사가는 환경에 대해서 대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 기자들이 뭐하란 말이야? 환경에 대해서 좀 글을 많이 써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해됩니까? 자, 문제풀이법은 밑줄 친 문장의 사전적 의미와 주제에 따른 그 의미의 확장,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해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선행되는 능력은 어느 정도 단어 실력이 있느냐, 문장 구조를 볼 수가 있겠는가, 글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가, 이 정도. 그 다음에 문제풀이법이 필요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선지 2번 보세요. 자, urge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변화를 urge, 촉구하는 거죠. 자, 어디로의 변화입니까? sustainable. 가르쳤는데 기억하십니까? sustainable이 뭐야? 환경적인 문제라고 했어. sustain 나오면 무조건 환경 문제야. 지속 가능한 인간 행동으로의 변화. 지속 가능한 인간 행동의 변화가 그래서 다시 무슨 뜻이야? 환경 보호하자는 말이라고. sustainable 들어가면. 이해됩니까? 자연을 위하여 환경 보호하는 쪽으로의 변화하자라는 것. 이게 바로 사자의 역사가 역할이라는 뜻이지. 어떻게 풀어? 주제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중요한 문장 구조들 이런 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규 첫 번째 문장 해석하고요. 다른 친구들 문장 구조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성규 하세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사자가 그의 역사를 가지기 전까지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환경을 미화할 것이다. 그렇죠. 자, 대쩌리아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는 사냥 이야기들이 언제나 사냥꾼을 미화할 것이라는 거.
그럼 사냥꾼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 산업화를 이끈 사람을 의미하겠고, 사자는 그래 비춰보면은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사자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자연을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다. 이 정도.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했던 사고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연이 그 다음. 그 절사는 힘과 통제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어렵지 않네요. be about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 그 속담은 힘과 통제와 그리고 법률 제정에 대한 것이다. 진성이. 환경 기자들은 사자 역사가 역할을 한다. 오케이. 하나 더 해봐. 그들은 해야 한다. 환경의 관점을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두어야 한다. 맞아. 근데 풀 어크로스는 뭐 이어 동사인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해시키다라는 뜻이야. 이해시키다. 그러면 자, 그들은 그 견해를 이해시켜야 한다. 어떤 견해입니까?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견해인데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who make the laws, 묶어서 people 수식하시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견해를 그들이 이해시켜야만 한다. 틀린 사람은 진짜 자기 머리 여기서 한 대 때려도 돼요. 이 문장은 앞 문장과 똑같았다. 이따가 하겠지만 잠깐 봐봐. 21번 이 문장은요, 이 문제는 밑줄 친 문장을 뭐로 놓고 풀어도 된다? 그냥 빈칸 문제로 풀어도 돼.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실제 수능을 볼 때 빈칸 문제를 풀 때요, 시간이 부족하잖아? 정말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답을 진짜 모르겠으면 빈칸이 문장의 중간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빈칸 뒷문장을 보고 1, 2, 3, 4, 5번 중에 그 뒷문장과 가장 비슷한 거 골라라. 계속 들어줘. 하나도 떨어뜨리지마 땅에. 빈칸이 글의 중간에 있다면 많은 경우에 빈칸의 앞자리는 정답을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통념을 말하거나 문제점 언급하고 빈칸 자리에서부터 논지의 전환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빈칸 뒤에서 추론하는 게 당연히 맞아. 이해돼? 빈칸 뒷문장과 비슷한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고, 기억해. 1, 2, 3, 4, 5번 선지에서 빈칸 뒷문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부터 지우기 시작해. 그나마 거리가 먼 것이, 가장 적게 먼 것이 정답 자리가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를 정말 몰랐다면, 틀린 사람은 아리송했을 거 아니야. 확신해가지고 틀리진 않았겠지. 아리송했다면 야, 차라리 이거 빈칸으로 놓고 뒷자리 보고 맞춰야지 하면 맞출 수 있었다고. 환경 문제구나. 이렇게. 수능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집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니 그 다음. 그들은 야생 인도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보이스가요, 대변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언론인들은요, 야생 인도의 대변자가 되어야만 한다. 야생 인도, 야생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언급했겠죠. 미니 하나 더 해봐. 인간 소비의 현재 비율은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 자, 그래서 rate는 뭐 비율이라는 뜻도 있고, 뭐 요금이라는 뜻도 있고, 뭐도 있더라? 속도라는 뜻도 있어. 괜찮아? 자, 인간 소비의 현재 속도는 완전히 unsustainable 하더라.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뭐야?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정한이 그 다음 장 할 수 있겠어? 좀 이따 시킬까? 혹시 포레스트요? 근데 왜 렌즈랑 웨이스트 렌즈 그 다음번에 해. 그러면 우리 준혁이가 할 거니까. 쌤, 왜 렌즈랑 웨이스트 렌즈 너 단어 조사 했니? 안 했니? 그럼 말해라. wet lens가 뭐냐? 뭐가 문제냐? 너도 세특 때문에 바빴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사람 못할 핑계가 있는 거다. 쌓이는 거야. 아, 왜 렌즈 하나 안 찾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가 부족한 게 문제인 거지. 이 단어 하나 모른다고 혼나는 게 아니고. 수능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모르면 조사해야지. 네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확인해 볼까? 정민이, 웰 렌즈가 뭐야? 웨이스트 렌즈가 뭐야?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웨트가 젖은이니까 습지, 웨이스트는 쓸모없잖아. 쓸모없는 땅, 황무지야. 나머지 다 아냐? 해봐. 저요? 뭐야? 숲이랑 습지랑 황무지 될 것 같아. 야, 씨, 오늘 진도 좀 나가려고 했더니 이 속도는 또 택도 없다. 숲과 황무지와 뭐 습지, 그리고 코스털 존스, 해양지대, 이코 센서티브 존스, 환경 민감지대, they are all, 그 모두는 원래는 CASB 형태였을 거야. 맞습니까? CASB는 A를 B를 여기다 라고 해석이 될 테고, 괜찮아? 기억해야 됩니다. as는 전치사지만 뒤에 뭐가 허용이 돼? 형용사만 쓰는 게 허용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허용이 된다? 비임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것들은 모두 단어는 알아? disposable,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거야.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a human population. 자, 사람 인구 집단의 accelerating, 가속화하는 수요에 대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더라. 여기까지만 봐도 환경 문제다. 환경 문제. 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구나. 사자의 대변자가 필요하면 환경의 대변자가 필요하구나. 왜 틀리냐고. 재호, 그 다음. 자, 다음 문장. 그러나 쉽지 않다. 해라. 그러나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소비를 줄이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인구 성장을 줄이는 것이든 아니든 인간 권리의 침해로 보여진다. 그렇지. 어려운 건데 들으려고 노력해봐. 생각해봐야 돼, 채연이. 왜 벗인지 알겠어? 앞문장과 무엇이 대조되는 거야? 벗 앞에서는 이 환경이 인구 집단의 가속화되는 수요를 위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예상되는 통념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다. 벗 앞에 문장에서 예상되는 통념이 뭐야? 지 멋대로 쓰고 있어라고 말했어. 규제해야 된다가 이제 발생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 나중에 삽입 문제를 풀든 ABC 순서를 맞추는 순서 문제를 풀든 예상되는 통념과 그것에 반박이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진짜 중요해. 뒤에 벗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순서 문제였다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였을 것 같아. 이해됩니까? 규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만으로도 대조점이 나와. 알겠어? 그러나 고재우, 야, whether it가 웬 말이야 이거? 그 이리즈가 당연한 거 아니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기억나 얘들아? 자, whether it is 이런 문장이 있으면
누가 에이스냐? 정민이, 이때 웨더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도치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if it is 였으면 if 생략하면 is가 앞으로 이동하잖아. 이건 알지? whether이 생략되면 어떻게 돼? 과거 아니 be it 하고 보어가 나와. 다시 뭐 가정법에서는 if가 생략되면 뭐 월이라고 치자면 가정법에서는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그냥 발생돼. 뭐 예를 들어서 if it were not for 들어봤지? if 없을 때 뭐라고 불러? were it not for 이렇게 부르잖아. 채영이 이해돼? whether이 생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동사가 앞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원형으로 이동해. 처음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고3 때 나온다고 했잖아. 이게 수능에 나와.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서 whether를 부활시키면서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이 없어. 똑같아. 이해돼? whether이 살아나서 도치가 풀리는데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뭐 말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다. 선생님, whether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도 괜찮습니까? 이거 맞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뭐 it과 be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약한 가정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알게 뭐야? 틀리지 않았다 말면 돼. 이해됩니까? 출제되면 나중에 어법 문제로는 alter나 decrease가 출제되지 않겠냐고. it decreases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인간 행동에서의 어떠한 변화라도 ask for 요청하는 거. to ask for이 주어고요. to ask for를 받아주는 게 뭐 is였다. 뭐 크게 봐서는 cut down은 뭐뭐를 줄이다 이런 거니까.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alter lifestyles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든 population growth 인구의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이든지 간에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라도 요청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로서 여겨진다 하고 but 뒤에 그러나 뭐라고 말해?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아? 혹시 채영이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문장 해봐야.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인권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하나 더 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차례이다. 인권과 그리고 환경의 휴식적 권리의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잘했어. 나쁘지 않아. 더 rest는 휴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머지라는 뜻도 있고 rest of은 나머지의라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 자, at some point 어느 지점에서 인권이 wrong, 잘못된 것들이 되더라. It is time, 때야. We changed our thinking. 자,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다.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It is time은 가정법으로 봐서 뒤에 changed, 과거 형태가 나왔지만 과거에 우리의 생각을 바꿨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을 바꿀 때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It's time 가정법 이렇게 부릅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 가정법 아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맥락상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야. 자, 보입니까? Between A and B 인간의 권리와 The rest of the environment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할 때다 해서 뭐 2번이 답이었고 틀린 친구가 누구였더라? 성규 이거 몇 번 골랐니? 이거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오케이 진성이 맞췄어? 오케이 뭐 1번 보시면 uncovering the history 역사를 발견하기는 사전적인 의미야.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3번과 5번은요 주제랑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야? 선지 어떻게 수능에서 평가원이 개발하는지 보라고. 1번처럼 뭐야? 사전적인 의미 내기. 3번, 5번 해석해보자.
fightin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널리 퍼진 그 침해에 대항하여 싸우기. 이거는 자연보다는 인권. 이걸 말한 거니까 반대잖아. 5번 보시면 제한하기. 환경, 법률, 재정가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이거 반대잖아. 주제랑 반대잖아. 아, 수능 시험에서 평가원이 21번의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를 그냥 써버리는 거. 두 번째는 반대말을 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을 보시면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해석할 수 있어요? underrepresented? 소외된이라는 뜻이야. 소외된, 좀 더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를 다시 쓰기. 역사를 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사전적인 의미라서 안 돼. 이해됩니까? 자, 23번. 아이고, 이해가 안 되네. 열심히 해야 돼. 늘 말하지만 해내는 사람은 해내는 이유가 있다니까. 못하는 사람 못했던 핑계를 항상 달고 다녀. 근데 그게 평생 그래. 걔는 사회생활 하잖아? 맨날 약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끌려다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해낼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자, 23번 맞춘 사람만 거슬. 오케이, 대부분 다 맞췄고. 다은이 한줄리아 읽어봐.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을 기계가 할당하고 그 나머지를 사람이 기계처럼 행동하길 바라는데 이는 인간이 잘 못하는 것이고 실패할 때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동화가 가능한 모든 일을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들이 그것을 감시하도록 하면 사람도 기계화가 되면서 적합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정리하자면 자동화와 사람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도 고3짜리한테 한줄리아 쓰라고 하면은 제법 잘 쓰고요. 2학년만 돼도 한줄리아 상당히 잘 쓰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1학년 선생님이 이제 막 예비고일을 받았거든. 일주일 됐거든. 한줄리아 딱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아예 글의 주제를 전혀 발견을 못하는구나 애들이. 처음에는 글의 주제 찾는 게 되게 힘들어. 그지? 한줄리아를 들어보면 그 학생의 독해력이 보인다. 수능 지문은 그러나 주제를 모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 선생님, 어법 문제 아닌데요? 아니야. 어법 문제도 문법이 아니라니까. 글의 맥락을 반영하여 반드시 풀어야 돼. 어휘의 문제도 주제 문장에서 출제가 된다 그래요. 주제에 반대되는 어휘를 골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제는 어떻게 찾는 건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주제는 중심 소재 방향성 내지는 중심 소재 간의 관계란. 이것만 찾으면 반드시 주제야. 1, 2, 3, 4, 5번 중에 중심 소재 빠져있는 거 그냥 고르면 되고. 이해돼? 중심 소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 골라내면 하나가 주제문으로 남는다. 이 글은요, 자동화 시스템과 인간 사이의 마이너스 관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단어 모르면 드린 말씀이 없고, 자, issues 문제인데 allocate가 그렇지. 적합하지 않은 일을 인간들에게 할당하는 문제들. 어디에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자동화 시스템과 사람 사이의 마이너스 관계라고 하면은 3번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뭐 일단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 문장 구조 열심히 분석하시고 우리 다은이 합니다. 자, 다른 친구는 구문 분석 열심히 해.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협동 시스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이
기계에 적용될 수 있고 나머지를 사람에게 남겨두는 것을 활성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잘했고 잘 봐봐 아가야. 언어다 보니까 특정한 말하기 방식들이 있고 그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빠르게 발견할 수도 있다. 자, 필요한 친구는 표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제를 추론하게 해주는 구조들이라고 말했고 주축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 나래의 법비 구조가 있었어. 나래의 법비는 B가 주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문장의 구조다. 잘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일 때 발생한다 이거 3번이랑 똑같아. 괜찮아? 이런 걸 주축어라고 부른다. 이해되니? 자, 일단은 think of A as B가 또 나왔습니다. A를 B를 여기다. 자,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뭐 할 때?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사람들과 기계를 같이 일하는 시스템으로 여기지 않고 괜찮아? 자, assign 뒤에 문장 구조 보여?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이렇게 보여? assign A to B 구조라고 보면 되겠지. A를 B로 배정하다. 괜찮아?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복합 관계? 형용사야. whatever가 tasks를 수식하고 있고. 오대현 여기까지 이해돼? 자동화 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기계들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남겨둘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동화와 사람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었고 그걸 잘 받아준 게 3번과 같다.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축어가 나타나면 뭐 그 부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성규 그 다음.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머신에 맞춰서 행동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능력과 다른 방식 하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재진술 관계, 즉 똑같은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nd와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였고 문장 구조 꼼꼼히 봐야 돼요.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가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to behave 행동하도록 요구하게 되더라. 이 machine like fashion, fashion이 방식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machine like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형용사 덩어리가 된다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machine like는 fashion을 수식할 테지. 기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in ways that 대조리하의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과 다른 방식으로. 대현이 그 다음.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는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주의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우리에게 능숙하지 않은 것이다. 잘했습니다. expect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 나와서 오형식 구조다라는 거 빠르게 인지한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주어동사 관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죠. 자,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도록 우리가 예상한다. 뭐 그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형식 구조가 간단하면 어려움이 없지만 오형식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문장들이 또 많아. 사실 오형식이 어려운 문장들이 많잖아. 오형식 문장이 어려우면 무조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만 해석해도 끝나. 오형식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주어동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한다. 이게 핵심이지 우리가 기대한다는 절대로 핵심이 아니라고. 이해되니? 그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만 보라고.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기를 우리가 예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Keep alert. alert가 뭐야? 기민한, 깨어있는 이런 거잖아. 경계에 keep alert.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다. 이 정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시간 동안. 그 다음에 대현이가 뭘 잘했냐면 사실 something 앞에 있는 컴마가 동격이긴 한데 그보다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something 앞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해석이 깔끔하죠. 그래서 we are bad at 우리가 못하는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be bad at 못한다. 우리가 못하는 무언가이다. 이렇게 진성이 그 다음 우리는 요구한다. 사람들이 반복된 일을 하라고. 반복된 일은 극도로 정확하고 정밀한 것이다. 기계의 요구된.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너무 비관적이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냐? 오케이. 자, we require people to를 사람들이 repeated operations 반복된 작업을 하도록 요구한다. with the extreme precision 극단적인 정확성과 accuracy 정밀성을 가지고. 자, required가 accuracy를 후치수식한 거 잘 봤습니다. 기계가 요구되어지는.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We are not good at 묶어서 something을 수식할 테고. 괜찮니? 뭐 something 앞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역시 생략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무언가이다. 준혁이. 우리가 기계와 인간의 구성을 바꿀 때 이 방법에서 업무의 인간의 구성과 기계를 바꿀 때 우리는 활용하지 못한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잘 맞지 않는 구역에 놓여있다. 그래. 알겠다. 괜찮을까? 등위 구조가 걸리면 상당히 그래 흐름을 잘 반영해줘야 돼. 등위 구조는 공통된 모든 내용을 앞뒤에서 빼버리거든. 머신과 엔드 사이에는 컴포넌트와 타스크 이 정도 내용이 빠져서 뒤에 한 번 걸려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일의 기계 요소와 사람 요소를 나눌 때 괜찮아? 그러니까 등위 구조라면 맥락상 무엇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를 연습을 미리 많이 해둬야 수능 시험 볼 때 빠르게 알겠지. 이해돼? 여기서는 머신 뒤에 컴포넌트가 있다. 자, 사람 요소와 기계 요소를 우리가 나눌 때 그 다음에 괜찮아? 보였어? 그 나래의 법비잖아. 그러니까 나래의 법비에서 낫이 무조건 낫이 아니야. 부정어를 의미하는 거지. 뭐 하지 못하고? 사람의 strengths와 capabilities의 이점을 취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빠뜨리지 말라고 하나는. 그리고 instead는 어느 경우에만 쓸 수 있어? 이렇게 앞에 부정어가 있고 뒤에 대안이 나올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장점과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 의존하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지. 괜찮아? 자,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더라. 실제로는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그 정도.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자동화, 인간 두 가지 중심 소재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자, 평가원에서 선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라고. 1번 봐봐. 어려움인데 overcoming human weaknesses 이거 고른 사람이 있냐?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절대로 아니잖아. 뭐가 빠졌어? 자동화 아예 빠졌잖아. 중심 소재. 2번 보시면 장점들인데 원로, 목적어, 투부정사 순식간에 봤어?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것의 장점. 이 글의 반대야. 이 글은 기계와 인간이 자동화로서 같이 일하면서 뭔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말이다. 4번 보시면 Reasons why human continue to pursue machine automation. 기계 자동화를 인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유들. 4번 고른 사람은 아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 글의 내용과 반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의 구성이 이유를 추적하는 글이 아니야. 그거 봐야 돼. 이유를 나타내는 글이냐, how, 방법을 나타내는 글이냐, 이 정도는 알아야지. 5번 보시면 5번 고른 사람이 혹시 있어요? 거술. 이거 그거잖아.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뜻이고 이 두 개가 바뀌어야 정답인 거지. 그지? 이거 수능에 나온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 알겠니? 뭐 influence of A on B, impacts of A on B, effects of A on B 다 똑같아. A가 B에 끼치는 영향. 선지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수행에 끼치는 영향. 반대잖아. 기계의 수행이 기계가 인간에 끼치는 영향. 그건 맞는데. 이해됐어요? 자, 29번. 특별히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연락을 주라고 했었는데 종민이 연락 없는 거 보니 특별히 이해 안 되는 지문이 그럼 왜 연락이 없어? 그게 3점짜리였어? 아니요. 놀러 와. 아니 말고. 괜찮아? 응. 대현이 삐져서 들어가잖아. 상처 입은 오대현. 아니 들어가려 했는데. 들어가려 했는데 마침 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우는 거 같은데? 자, 29만 맞춘 사람 거수. 어머나, 어법을 틀리는 친구가 있다? 비밀이야. 자, 우리 재호 한 줄로 한번 읽어봐라. 실험자가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정하는 어떤 물리적 문제와 기대를 피할 수 있지만 제한된 데이터의 범위 때문에 가치가 제한적이다. 고재현은 처음에 왔을 때 영어 실력은 낮았지만 그 외에 모든 게 상당히 실력이 높았던 친구고 어느 순간 영어 실력이 보충되면서 압도적인 점수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열심히 해라.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실험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해서 부적절하다. 뭐 이런 내용. 괜찮아? 실험자들이 다른 사람에다가 생체 실험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윤리적으로 내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냐. 뭔가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종을 놓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지 못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엮여있기 때문이야. 당장 기업에서 막 백신 찍어내면서 마음대로 인간에게 마르타처럼 어서와 마르타처럼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백신 제작이 빠를 겁니다. 훨씬. 중국이 시노백이라는 백신 왜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 걔네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진짜 많이 달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실험자가 자기 자신에게 실험해보는 거. 실험자가 실험의 내용을 잘 알고 위험성을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실험자가 위험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실험의 결과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더 없다. 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괜찮아? 문법 문제와 어법 문제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느냐? 어법 문제는 반드시 맥락을 반영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출제 의도들이 보여야 하는데 대현이 몇 번 골랐어? 1번이요. 1번 고른 이유. 그 문장 전체가 문장 그 구문 그게 안 됐어요.
오케이. 준동사 출제된 거는 이해가 돼요?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하고 지금까지 나랑 어법 문제 풀면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죠. 수능 시험까지. 준동사가 출제되면 첫 번째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는 아닐까? 두 번째는 태가 적합한가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더 볼 것도 없다고 했다. 괜찮아? 선생님 말 안 끝났어. 중요한 말 남았어. scientist 누가 와도 주어고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묶어 두시고 can 컴마 묶어 버리고 우리 컴마 묶어 버리기로 약속했죠. can avoid가 그럼 동사고 restrictions가 목적어고 동사 자리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동사 자리가 아니야? 접속사가 없어서야. 다른 것도 다 아니고 여기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 자리야. 이해돼?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다. 두 번째 associate는 타동사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목적 없는 상태로 PP 형태에 적합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점 아마 어떤 문제에서는 출제 안 되겠지만 associate 자체 자동사로도 많이 써. 그냥 associate with를 붙여서 그냥 하나의 타동사로도 많이 쓴다고. 선생님 이런 거 어법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걸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큰일 나. 이해됩니까? 일단은 1번에 적합하다. 자, 이번에 이트는 출제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수일치 문제라고 했죠. 수일치는 두 가지가 있어서 명사의 수일치는 이트냐 데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동사의 수일치는 단수동사 복수동사만 결정하면 된다. 그럼 이번에 이트는 다시 무슨 문제가 돼? 지칭 추론 문제가 되는 거지. 해줄지를 받아주면 복수를 써야 했을 텐데. 진성아, 네. 이트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렇죠. 평가원 문제인데 설마 이 어퍼스피 S로 복수로 착각할 놈이 있을까? 이런 걸 노렸을까 하는 싶어요. 수능 문제에서. 아니겠지. 너무 유치하긴 한데 어쨌든 익스퍼리먼트리 지칭해서 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르지.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익스퍼리먼트 복수인데 생각하고 그런 놈이 있을지도. 자, 3번이 디플리.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이것만 따지라 그랬죠. 형용사 자리냐 이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출제 의도 명백하지 않아? 이형식 동사 remain은 누가 와도 이형식 동사 보어 자리인데 딥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놈이 성미가 급했다면 있을지도. 얘가 보어니까 네 부사 자리가 맞다 이렇게. 자 4번은 무슨 문제냐? 야, 무조건 수일치 문제네. 4번 고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대시 접속사 대신 건 알지? no that에서 얘가 주어가 됐고 접속사 대절 it exist 묶어두시면 뭐 수일치 문제로서 적합하다. 네,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대현아 5번에 와쓴 그럼 왜 틀린 거냐? 뒷문장이 완전 빰빰빰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지면 되잖아. 아마 이해할 수 있을걸? what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는 하나밖에 없지. 의문 형용사일 때 그지? 얘가 의문 형용사의 가능성은 없지. 연결이 안 되잖아. 관사에 있어서. 괜찮아?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 어쨌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what은 안 돼. 정민이 너 대답할 수 있어? what 대신에 뭘 써? no 다음에 접속사 대? 대신지 whether인지 만약에 너가 결정해야 돼. 대시 아니라 답이 whether야. 그 이유가 뭐야?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건 출제돼요. 이건 출제돼. 대신지 whether인지 고르라는 문제는 출제될 수 있다고. 이해돼? 대절을 고를 때는 뭐야? 확실성이 있을 때. I know that. 나 대절이야 알아. whether를 고를 때는 뭐야? 불확실성일 때.
앞에 no way 때문에 whether가 답이야. 괜찮아? 이해되니? 진짜로?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내려옵시다. 호호, 누구 차례다? 우리 준혁이 했나요? 네. 한 번 더 하시죠. 인간 주관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발견하는 규제는 strict 모르지? 진성아, strict가 뭐냐? 엄격하다. 엄격한, 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 준혁아. 네가 잘할 거란 기대가 안 돼. 전혀. 진짜야, 근데. 모르는 단어 조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사실 strict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자체도 놀랍고. 왜 모를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단어 조사 잘 안 해오니까. 단어장에 strict가 있었을까? 없었을걸?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단어 조사하라고 시켰는데. 자, regulations가 주어, covering이 regulations를 수식하고, 기본적으로 cover, 다루다라는 그런 개념이니, 과학적인 실험, 어디에 있어서 human subject, subject는 언제나 당하는 거라서 피실험자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인간 피실험자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다루는 규제들이 엄격하다. 미니. 피실험자들은 그 후에 정보가 제공되고 글로 쓰여진 동의를 주어야 하고, 실험자들은 그들에 제한된 피실험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몸을 훑어보는 검사를 통하여 봐봐. 이런 거 oversee가 나왔고 ing가 붙었으면 사실 문법상으로는 둘 다 됩니다. overseeing bodies, 뭐 신체를 oversee, 검사함으로써.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언어니까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해서 동명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ing가 되면 현재 분사도 될 수 있는데, overseeing bodies라고 하면은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뜻도 되는 거지. 괜찮아? 감독기관이라는 뜻이고. 스펠링 똑바로 잘 봐. through가 아니라 thorough야, thorough. 괜찮아? 철저한. 자, 그러면 자, 피실험자들은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아십니까? 대열이라는 한정사 때문에 informed도 written도 consent를 다 수식해야 되는 거. 들으면 이해되지? informed는 외우세요. 정보에 입각한. 괜찮아? 정보에 입각한 written, 글로 쓰여진 동의를 줘야만 하고, 실험자들은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 그들의 제안된 실험을 제출해야 된대. to 어디에? 철저한 조사로. 누구에 의한? 감독기관에 의한. 이렇게 가는 거지. 정한이, 그 다음. 스스로를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제대로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자, 과학자들인데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하여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if not legally. 기억하십니까? if는 조건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양보로도 쓴다고 했다. 그래서 if는 양보의 의미인 거지. if not legally.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functionally. 직무상으로는 can avoid the restrictions. 그 규제들을 피할 수 있죠. associated with experiment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이렇게. 재우. 그들은 관련된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아마 그것을 구하는 과학자보다 실험의 전제적인 위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They can also sidestep. sidestep 옆걸음입니다. 그래서 피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 involved PP 되어서 후치수식하죠. 관련된 대다수의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지. Presumably 아마도 Nobody is more aware. 그 누구도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실험의 잠재적인 hazard, 위험에 대하여. 뭐보다? Who devised it. 실험을 고안한 과학자보다. 자, 그 다음 채영이. 그럼에도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self, 그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remains problematic. deeply는 깊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매우라고 해석하는 거. 왜냐하면 deep 자체가 형용사 부사를 겸하면서 그게 깊게라는 뜻이 되거든. 대단히 문제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대현이. 한 가지 명백한 문제점은 관련된 위험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Knowing that it exists. it가 지칭하는 게 뭐냐? 뭐라고? 아니. 실험. 드로백 아니야? 드로백 아닌데? 아니에요. 여기서 it가 뭐야? 당연히 데인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한 가지 명백한 결점이 관련된 위험이다. 위험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은 위험을 줄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드로백이랑 덴저랑 같게 생각해요. 아, 오케이. 그럼 이해됐어. 근데 사실은 네 말도 맞다 그러면. 명사 보어니까 동격 관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다. 마이너스 수제다 하면은 뭐 수능에서 틀리진 않고. 자, 다은이 그 다음. 유용한 문제점은 실험이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제한된 범위. 그렇죠. Less obvious drawback. 덜 명백한 문제점은 the limited range of data.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인데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실험이 생산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다. 오케이. 자, 우리 지현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human anatomy,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와 physiology, 생리적 현상이 very 다양하대. in small but significant ways,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말이야. experiment results가 주어져. 빠르게 동사를 봐야 되는데 derived 보면은 동사 잘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별해야 되는데 R 보시면 R 앞에 접속사가 없음 보고 동사다라고 판단해도 뭐 상관이 없죠. R 자체가. derived는 PP라서 result를 수식한다 이 말입니다. A single subject, 단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유래한 실험적인 결과들이 그러므로 그치 이거 알지?
of 플러스 추상명사니까 뭐가 된다? 형용사 valuable이 되고 그 limited value면 제한적으로 가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겠다. 괜찮아? 한 번 더.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그냥 형용사가 되고 이때 이 형용사를 수식한 이때 value 이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는 부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비동사 플러스 of를 합쳐서 뭐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그렇지, have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둘 중에 뭐가 맞냐? 어리석다. 문맥에 따라 둘 다 맞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뭐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문제고, 자,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유래한 실험적인 결과가 그러므로 제한적으로 가치 있다 또는 제한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둘 다 맞다고. There is no way to know. 알 방법이 없네. Whether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알 방법이 없어. Humans as a group, 집단으로서 인간의 반응에 대해. 이해되십니까? 빠르게 하나 하고 쉬어야 될 것 같고 넘어가 보자. 33번. 고3 수업 시간에 잔소리하게 만들면 진도로 못 나가. 큰일 났네. 2학년도 말 안 듣는 놈들 다 학원 나가라 하고 있는데 고3도 있어. 단어 조사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고. 자, 33번 맞춘 사람 거수. 하나, 둘, 셋, 3명. 오케이. 미니 한줄류야. 한번 사용법을 통해서 아는 사실은 우리의 뇌는 유연하게 변화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라진다. 이 수능이 왜 쉬웠느냐? 항상 수능의 난도는 33, 34번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33, 4가 쉬우면 점수가 엄청 높을 거야.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높아져. 33번이 좀 쉬웠죠. 내용이 너무 쉬웠어. 자주 보는 건 기억하게 되고 잘 안 보는 건 잊어버리게 된다. 자주 보는 거는 내 신경이 연결되고 잘 안 보는 거 내 신경이 끊어진다. 여기에 기반한 내용이었지. 빈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빈칸은 당연히 주제 문제다. 역사가 있다라고 했지. 예전에 영어가 50번까지 있을 때, 영어 가지고 대학을 가냐 마느냐가 결정이 됐을 때,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다라는 비난이 빗발쳤을 때, 이때 빈칸 문제가 8개였고 많이 나올 땐 10개까지 나왔어. 빈칸 문제가. 빈칸을 몇 개를 맞추느냐가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무조건 등급이 결정했어. 이때 빈칸이 8개가 나오면 앞에 4개는 주제의 빈칸이 뚫린 주제형이었고 뒤에 4개는 논지의 일부를 추론하게 된, 이게 진짜 어려워, 논지 연결형 빈칸이었어. 이때 영어가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이게 영어에 대한 비난이 심해서 영어가 45문제로 줄고 논지형 빈칸 4개가 날라가요. 그래서 남은 빈칸 4개가 다 뭐야?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이게 역사가 있는 거라고 했어. 이해돼? 진짜 모르겠다 하면 주제문을 고르라고. 이해됩니까? 그나마 풀 수가 있겠다. 자, 사람의 두뇌 신경망은 자주 쓰는 것은 연결되고 잘 쓰지 않는 것은 사라지면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고, 뭐라 그랬어? 빈칸 문제는 내가 그녀를 좋아해 라고 말했어. 그러나 그녀는 나를 블랭크해. 이게 빈칸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지. 여기에 들어갈 말 정해져 있어요? 있을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애초에 무한대에 가깝다. 내가 그녀를 좋아해. 그러나 그녀는 나를 싫어해. 당연히 상상할 수 있고, 안 좋아해. 가능할 수 있고, 그녀는 나를 알지도 못해. 가능할 수 있겠지. 그녀는 나를 피해. 또 가능하고, 진짜 맥락 잘 짜면 그녀는 나를 사랑해. 이것도 가능하다. 이해돼? 앞에
어떤 논리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논리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해돼?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상상하고 그 안에서 치환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but 대신에 in this way였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을 우리 두뇌에 비추어서 치환시킬 수 있어야 했다. 이해되니? In this way 앞문장을 보면 High activity synaptic connections, 고활동성의 시냅스의 연결이 stabilized and strengthened, 강화되어진대. While connections with relatively low use,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을 가진 연결은 약화되고 결국에 잘라내어지는 반면에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두뇌는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가 문제였던 거지. 1번을 보시면 sculpt가 조각하다는 뜻이잖아. 제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By our own history of experiences, 사람에 관련해서 히스토리는 역사가 아니라 이력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경험의 이력에 의하여 우리의 두뇌가 만들어진다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빠르게 보고 나머지 선지 결함을 찾아보도록 하죠. 대현이 차례인가 했냐? 한 바퀴 다 돌았구나. 자, 성규 시작. 자, 이거 빨리 하고 쉽시다. 새롭게 발달된 뉴런 이미지 기술 덕분에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뇌 변화에 접근할 수 있다. 발생하는 학습하는 동안에. 그렇죠. 자,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새롭게 개발된 신경 촬영 기술 덕분에 we now have access. 접근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to the specific brain changes. 특정한 두뇌 변화에 대한 접근. that occur during learning. 학습 동안에 발생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갖더라. 글의 주제랑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주제를 추론하기가 어려웠다. 상혁이 그 다음. 비록 우리의 뇌 전체는 같은 기본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경 회로는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다. 잘했습니다. 자, all of our brains, 모든 우리의 두뇌가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neural networks, 신경 회로망은 지문만큼 유니크하더라. 어렵지 않네. 진상이. 최근에 발달적인 유령과학 연구는 보여주었다. 뇌가 훨씬 더 수능성이 있다고 일생 동안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이것은 발달한다. 그것 자신의 과정에 따라 가깝고 먼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것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따라 이게 1번이랑 똑같다라는 게 느껴짐. 이게 치환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 느껴져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주제를 추론하게 하는 구조들을 잘 익혀두시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참 많다. 21번 풀 때 나래의 법비를 봤다면, 그러니까 21번이었나? 주제를 빠르게 발견해서 맥락을 타고 갈 수 있을 테고, 뭐 그렇지 않아? 비문학 문제 풀 때 주제가 뭔지 발견하면 술술 읽혀요. 작가의 의도가 뭔지 알면은 술술 읽혀. 아니, 문학도 그럴 것 같고. 주제를 빠르게 발견하게 해주는 구조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비교 구문이라고 했어. AP 대조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그의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 그랬고, 이런 걸 통해서 주제를 본다면 빈칸 문제가 비교적 쉬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주어 동사 대절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이 대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 읽기는 하되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도 없다. 부정 언제 아닌지만 파악해라. 그지? 자, 최근 발달 신경과학 연구가 보여줬다. 이게 뭐가 중요해? 전혀 중요한 점이 없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두뇌가 평생 동안
relevant, 수능성이 있더라. 훨씬 더 수능성이 있더라. 아, 두뇌는 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뭐보다? 이전에 assumed 됐던 것보다. 가정되었던 것보다. 어법상 문장구조 궁금한 친구는 기억하세요. 대는 어떤 것처럼 활용된다 그랬어? 등이 접속사처럼 활용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된 다음에 막 to에 걸려서 동사 원형도 나오고, 물론 대는 전치사기 때문에 ing도 취할 수 있고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pp를 걸어버릴 수도 있다고. is 뒤에 걸어서. 이해돼? 된 뒤에 pp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건 수능 문제에서 아직 출제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나 해석할 줄 알아야지. 갑자기 assumed 나오면 막힐 수 있으니까. 이해돼? 대는 등위 구조처럼 쓸 수 있다. 확실히 이해되니? 이전에 생각되어진 것보다 과거와 현재가 나왔으니까 대주종이 발생했다. 주제가 도출될 수 있다. 자, 이전에 생각되어진 것보다 평생 동안 더 수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1번으로 가주면 될 것 같고, 자, 그것이 in response to 무엇에 반응하여 두뇌가 발달하냐면 그 자신의 과정, response to에 다 걸린 거지. immediate environment, distant environment. 괜찮아? 가까운, 인접한 환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것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반응하여 두뇌가 발달하더라. 이게 개인적 이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그치? 준혁이 그 다음. 뇌는 추구한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경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개정하는. 잘했어. establishing과 or 사이에 existing neural networks가 공통의 목적으로 걸려있다라고 보면 되고, existing은 기존의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잘했어. 자, 두뇌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추구하는데 기존의 신경 네트워크를 확립하거나 개선하는 걸 통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추구하죠. 미니.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사실을 배울 때 우리의 들감들은 연결된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의사소통한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물론 그렇게 봐도 되죠. 맥락을 살려주면 미니야, to form은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 보면 좀 더 적합해. When we learn a new fact or skill, 새로운 팩트나 스킬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신경들이 의사소통하여 연결된 정보의 망들을 형성한다. 이 정도 느낌. 괜찮지? 자, 정한이 그 다음.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계획적인 변화에서 결과를 이어진다. 무사한 미래의 자극을 사용하는 이유. 자, using이 주어고 result인이 동사죠. knowledge나 스킬을 이용하는 것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글의 내용처럼 충분히 이해해야 돼. 두뇌에서의 구조적 변화 말하겠죠.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놓치면 안 돼. impersis가 목적어, to travel이 목적격 보어잖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결국 주어 동사 관계로 그 의미를 다하는 거야. 비슷한 미래의 자극들이 더 빠르게 효율성 있게, 다른 것들보다 더 빠르게 효율성 있게 이동하도록 허용할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더라. 괜찮아? 비교 구문 통해서 글의 주제가 또 부각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고활동성의 시냅스의 연결들은 안정화되어지고 강화되어집니다. 뭐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을 가진 연결들이 약화되고 마침내 잘라내어지는 반면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소재는 바뀌지만 원리만 같은 거야. 그지? 우리의 두뇌가 are sculpted, 조각되어진대.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력에 의하여. 자, 39분 40분이라고 치고 50분에 이어서 합니다.